30년 동안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셨거든요. 어머, 이분 우리 아버지와 많이 닮았네요. 형님, 제발 우리 딸 하나만 부탁드려요. 게리나, 내 아버지와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어. 30년 동안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네요.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을 뜹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는 말이 정말이네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75세. 이제 정말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싶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들어 가슴이 자주 아픕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때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아버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며느리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지만 괜찮다고 대답하죠. 군대에서 단련된 몸이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베트남 정글에서 3일 동안 굶으며 행군했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침 6시에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갑니다. 30년째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새로 생긴 카페, 변해가는 상점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동네 어르신들. 함께 산책하던 전우회 형님들도 하나둘 먼저 가시더니 이제 혼자네요. 태호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 할머니가 인사를 건네시면 웃으며 답해드려요.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간단한 미역국과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 군대에서 배운 요리 솜씨가 아직도 쓸모가 있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미경이가 부엌으로 들어오지만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요. 군대에서 취사병 일도 해봤으니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오히려 뭔가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서랍을 열어봅니다. 낡은 지갑 안에는 50년 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어요. 베트남에서 찍은 전우들과의 사진,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 이승우, 내 평생 가장 소중했던 동료였죠. 25살의 우리는 얼마나 젊고 씩씩했던지요. 승우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동료들을 격려해주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해요. 아빠, 오늘도 그 사진 보세요. 아들 준호가 출근하면서 물어봐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짧게 대답하지만 정말 이유는 따로 있어요. 승우와 했던 약속,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 약속 때문이에요.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죠. 오후 2시 평소처럼 동네 은행에 갑니다.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계좌로 보내는 일. 3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은행 직원들도 이제 저를 잘 알아요. 어르신, 이번 달도 같은 계좌로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간단한 대화지만 이 일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상이에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가슴이 또 아파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와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보지만 괜찮다고 손짓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집으로 돌아와 약국에서 받은 혈압약을 먹습니다. 의사는 규칙적으로 복용하라고 했지만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떨어진다더니 정말이네요. 그래도 중요한 건 절대 잊지 않아요.
승우와의 약속, 그것만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아버님,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말해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사실 가슴 통증이 계속되고 있지만 말하지 않아요.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면서 승우의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승우야, 내 딸 잘 키웠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슴에 안아봅니다. 예린이가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해요. 30년 동안 익명으로 도왔던 그 아이가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승우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살았다면 딸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늘 어딘가에서 승우도 지켜보고 있겠죠. 내일은 좀 더 나아질까요? 그런 희망을 품고 천천히 잠에 듭니다. 새벽 4시에 갑작스럽게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버려요. 여보. 아내를 부르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손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흔들어 봅니다. 어머, 여보 왜 그래요? 집사람이 깜짝 놀라며 일어나 전등을 켜요. 내 얼굴을 본 집사람의 표정이 급변합니다. 여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즉시 119에 신고하겠다며 전화를 들고 뛰어나가요.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의식이 흐릿해집니다. 베트남 전쟁 때가 자꾸 떠올라요. 포탄이 터지는 소리,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승우의 마지막 모습. 형님, 제발 우리 딸 하나만 부탁드려요. 승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려와요.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에 오르면서도 승우 생각뿐이에요. 30년 동안 지켜온 약속, 이제 끝일까요? 예린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가는 건 아닐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정신이 좀 들어 있었어요. 새하얀 천장과 차가운 공기,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들. 심근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간호사가 큰 소리로 외치며 제게 달려와요. 이런 상황에서도 승우의 딸이 이 병원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젊은 간호사가 미경에게 물어봐요. 제가 아내입니다. 집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아들과 딸도 급히 달려와 제 주변에 모여들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아요. 심전도를 찍고 피를 뽑는 동안에도 의식은 계속 흐릿해져요.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의사가 물어보지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강태호입니다. 집사람이 대신 대답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승우를 생각할 뿐이에요.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낡은 지갑에서 승우의 사진이 흘러나와요. 아버님, 이 사진은 뭐예요? 준호가 사진을 주워들며 물어봐요. 하지만 대답할 힘이 없어요. 5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군요. 담당 의사가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말해주지만 누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혜린이일까요? 30년 만에 마주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비밀로 남게 될까요?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가면서 베트남의 그날이 떠올라요. 1975년 3월 마지막 작전 날, 승우와 함께 정찰을 나갔던 그날 밤, 적의 기습을 받아 승우가 총에 맞았던 순간, 형님, 제가 죽으면 우리 딸 혜린이를 부탁해요. 승우는 피를 흘리면서도 딸 이야기만 했어요. 혜린이는 똑똑해요. 꼭 의사가 될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질게. 그때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매달 보내는 후원금, 몰래 지켜본 혜린이의 성장. 환자 가족분들, 잠시 나가주세요. 의사가 들어오면서 가족들에게 말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져요. 과연 누가 제 담당 의사가 될까요? 이 순간이 운명의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심장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계속 울려요. 환자분 상태가 위험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승우야, 이제 정말 내 곁으로 가는 건가? 아직 혜린이에게 해야 할 말이 많은데.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 순간. 강태호 씨 맞으시죠? 여자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설마, 정말 설마.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어요. 온몸에 연결된 각종 기계들과 모니터 소리가 들려와요. 아버님, 깨어나셨네요. 미경이 제 손을 잡고 있어요. 얼마나 걱정했을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물 좀. 목이 타는 듯이 말라서 간신히 말을 해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미경이 물을 떠다 주면서 말해요.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궁금하지만 물어볼 힘이 없어요. 혹시 그 목소리의 주인이 정말 혜린이었을까요? 30년 만에 마주하게 되는 건가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려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 이혜린 의사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이혜린, 승우의 딸 혜린이가 맞나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아이가 이제 제 앞에 서 있어요. 혜린은 의사 가운을 입고 차트를 보고 있어요. 승우를 닮은 눈매와 따뜻한 미소. 어릴 때 모습 그대로예요. 하지만 혜린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30년 동안 익명으로만 도왔으니까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네요. 혜린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줘요. 다행히 빠른 처치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어요.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다고.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있었다고. 혜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차트를 다시 봐요. 가족력이나 기존 병력이 있으신가요? 혜린이 미경에게 물어봐요. 고혈압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미경이 대답하는 동안 저는 혜린의 얼굴만 바라봐요. 승우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훌륭한 의사가 되었네요. 참, 응급실에서 이 사진이 떨어졌는데요. 혜린이 승우의 사진을 꺼내 보여줘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옛날 군대 동기예요.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혜린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어머, 이분 우리 아버지와 많이 닮았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혹시 눈치챌까요? 아버지도 군인이셨나 봐요. 미경이 관심을 보이며 물어봐요. 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려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와요. 승우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데,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 승우의 기쁨을 제가 다 봤거든요.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항상 그렇게 자랑하던 승우였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예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져요. 어머니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승우의 아내 소영 씨도 돌아가셨다니. 예린이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파요. 그럼 혼자 의대를 다니셨네요. 미경이 안타까워하며 말해요. 다행히 익명의 후원자분이 계셔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예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30년 동안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예린이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제가 그 후원자라는 걸. 정말 좋은 분이네요. 미경이 감탄하며 말해요. 그분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예린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승우가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봐요. 아니요. 30년 동안 궁금했지만 끝내 모르겠어요. 예린이 아쉬워하며 고개를 저어요. 언젠가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예린은 계속 제 얼굴을 봐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에요.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린이 중얼거려요. 제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해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예린이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해요. 약물 치료와 함께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승우 생각뿐이에요. 승우야,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예린이 병실을 나가면서 한 번 더 뒤돌아봐요. 그 눈빛에서 뭔가 알아챈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혹시 정말로 눈치를 챈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혼자 남은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봐요. 30년 만에 예린이를 만났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1975년 3월 15일 베트남 정글.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요. 마지막 정찰 임무를 앞두고 승우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형님, 이번 임무만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요. 승우가 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린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승우는 항상 딸 자랑을 했어요. 돌도 안 된 아기였지만 승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의사?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멋지잖아요. 그날 밤 8시 마지막 정찰에 나섰어요.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임무였죠. 조심하자. 승우야. 네, 형님도요.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했어요. 10개월 동안 함께한 전우였거든요. 적진 5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매복에 걸린 거였어요. 엄폐.
소리치며 나무 뒤로 숨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승우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승우야.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승우에게 달려갔어요. 형님. 안 돼요. 승우가 피를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형님, 저 죽는 건 아니죠? 승우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져 갔어요. 가슴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지만 총알이 계속 날아왔어요. 형님, 제발 살아서 돌아가세요. 승우가 간신히 말했어요. 우리 혜린이를 부탁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키워야지. 안 돼요. 느낌이 안 좋아요. 승우가 지갑에서 딸 사진을 꺼냈어요. 혜린이에게 아빠가 많이 사랑했다고 해주세요. 승우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승우의 눈빛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형님, 약속해 주세요. 승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혜린이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건 내가 직접. 제발요, 형님. 총성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적들이 우리 위치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살아서 돌아가세요. 승우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혜린이를 부탁해요. 승우야, 같이 돌아가자. 등에 업고 후퇴하려고 했지만 승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형님까지 위험해져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승우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약속해주세요. 승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알겠다. 약속한다. 그 순간 승우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2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적의 포위망이 완전히 좁혀지기 전에 후퇴해야 했어요. 승우의 시신을 두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미안하다. 승우야.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서야 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어요. 본대로 돌아와 승우의 전사를 보고했어요. 이승우 특전사가 임무 수행 중 전사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했지만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가장 소중한 동료를 잃었어요. 그날 밤 승우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죠. 사랑하는 소영이와 혜린이에게.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혜린아, 아빠가 못 돌아가도 씩씩하게 자라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꼭 이루어라. 아빠는 항상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승우의 마지막 바람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대하는 날, 승우의 고향을 찾아갔어요. 소영 씨와 어린 혜린이를 만났어요. 남편이 형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소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돌도 안 된 혜린이가 제게 손을 뻗었어요. 작고 여린 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승우야, 약속대로 잘 키우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 약속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병원에서 혜린이를 만났어요. 승우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딸이 정말 의사가 되었어요. 하늘에서 승우도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혜린이는 모르고 있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도운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걸. 아버지의 전우가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언제 말해야 할까요? 1975년 5월 제대 후 첫 번째 월급을 받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번 돈 8만 원. 그중 2만 원을
승우의 가족에게 보냈어요. 이게 시작이야. 승우야. 우체국에서 송금하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소영 씨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이럴 수 없어요. 형님도 어려우실 텐데.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승우와 한 약속이에요. 결국 소영 씨가 받아주었죠. 예린이가 3살이 되던 해 소영 씨가 편지를 보냈어요. 예린이가 형님을 기다린다고 해요.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감정적으로 힘들 것 같았거든요. 대신 선물을 보냈어요. 예린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옷들. 삼촌이 보냈다고 해주세요. 소영 씨에게 부탁했어요. 예린이에게는 익명의 후원자로 남고 싶었어요. 예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책가방을 선물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삼촌이 보냈어. 소영 씨가 예린이에게 말해주었다고 편지에 썼어요. 고마워요, 삼촌. 예린이의 인사말이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후원금을 늘렸어요. 제 월급의 3분의 1을 보냈어요.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소영 씨가 걱정해 주었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승우와의 약속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예린이가 15살 되던 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소영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간암이었어요. 예린이 걱정만 돼요. 소영 씨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소영 씨 장례식에 몰래 갔어요. 예린이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보내는 모습을 봤어요. 15살 아이가 혼자가 된 거예요. 승우야, 이제 정말 내가 다 책임져야겠다. 예린이의 고등학교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제가 댔어요. 물론 익명으로요. 학교에서는 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이라고 했어요. 예린이는 후원자의 정체를 끝내 몰랐죠. 고3 때 예린이가 의대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승우야, 내 딸이 정말 의사가 되려고 한다. 하늘에 있는 승우에게 말했어요. 의대 등록금은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이 생긴 후였거든요.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예린이를 도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무리를 해요? 아내 미경이가 걱정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의대 6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까지. 예린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어요. 후원자님께 정말 감사해요. 예린이의 감사 편지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지원을 계속했어요. 의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의사가 됐다. 승우야, 예린이의 의사 면허증 사진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예린이가 심장내과 전문의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말이에요. 승우야, 내 딸이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됐다.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해요. 30년 동안 총 3억 원 넘게 지원했어요. 제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이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승우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가끔 혜린이를 멀리서 보기도 했어요. 의대 졸업식 때, 레지던트 과정 수료식 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승우를 닮은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예린이는 항상 후원자를 찾으려고 했어요. 언젠가 꼭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병원에서 예린이가 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숨어 있고 싶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회사 동료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베트남 전쟁 이야기는 가족에게도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기 싫었어요. 은행에 갈 때마다 승우 생각이 났어요.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이 일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어요. 혜린이 잘 자라고 있어, 승우야. 하지만 이제 혜린이와 직접 만나게 됐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운명의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아니면 계속 숨어 있어야 할까요?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해요. 혜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당신 아버지의 전우이고 30년 동안 당신을 도왔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승우야,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이제 풀어야겠어.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너도 자랑스러울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3일째 되는 날 아침, 예린이 혼자 병실에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아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차분한 목소리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라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혜린이 의자에 앉았어요. 어르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혜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해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지난밤에 병원 기록을 다시 찾아봤어요. 혜린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줘요. 30년 전부터 이 병원에 후원금을 보내온 분이 계세요. 제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혜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원금의 수혜자가 바로 저였어요. 이제 들켰구나 싶어 가슴이 뛰어요. 후원자의 이름은 강태호. 혜린이 제 이름을 또박또박 말해요. 어르신과 같은 이름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왔어요. 혜린아. 처음으로 혜린이의 이름을 부르자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제 이름을? 혜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요. 설마, 정말 설마. 내 아버지와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어. 마침내 30년간의 비밀을 털어놔요. 아버지요. 혜린이 눈이 커져요. 아버지를 아세요? 지갑에서 승우의 사진을 꺼내 보여줘요. 이게 내 아버지야. 혜린이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려요. 정말 우리 아버지네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져봐요.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제가 천천히 말을 시작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너만 생각했어. 혜린이 울음을 터뜨려요. 30년 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혜린이 눈물을 닦으며 물어봐요. 혜린이가 의사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했어. 그리고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30년 동안 혜린이 모든 걸 이해했다는 표정이에요. 내 아버지와 한 약속이었어.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 혜린이 제 손을 잡아요. 삼촌, 정말 고마워요. 삼촌이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30년 만에 처음으로 혜린이와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까요? 혜린이 궁금해해요. 소영 씨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왜요?
예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그냥 익명의 후원자로 남고 싶었어. 예린이 또 눈물을 흘려요. 30년 동안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네요. 항상 아버지의 전우가 지켜주고 계셨네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제가 혜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 아버지의 꿈을 이뤄줘서 고마워. 삼촌 덕분이에요. 혜린이 제 손을 꽉 잡아요. 삼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가족들은 아세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아직 몰라. 30년 동안 비밀로 해왔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예린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 전쟁 이야기는 하기 힘들었어. 예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해요. 삼촌 가족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나도 삼촌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나요. 정말 좋겠니? 제가 확인해 봐요. 네. 아버지의 전후 가족은 제 가족이에요. 예린이 환하게 웃어요. 승우를 닮은 그 미소가 너무 예뻐요. 승우야, 들었니? 마음속으로 승우에게 말해요. 내 딸이 이렇게 말해줘. 하늘에서 승우도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삼촌,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죠? 예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봐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30년 만에 드디어 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예린이 조르듯이 말해요. 베트남에서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좋아. 천천히 다 들려줄게. 이제 정말 모든 게 시작이에요. 30년간의 비밀이 끝나고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승우야, 약속 지켰어. 내 딸 정말 잘 키웠지? 다음 날 오후, 미경이와 준호, 수진이 모두 병실에 왔어요. 아버님,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미경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봐요. 특별한 손님이 올 거야.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문이 열리면서 예린이 들어와요. 하얀 가운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죠. 안녕하세요. 예린이 정중하게 인사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네요. 미경이 반갑게 인사해요. 근무 시간이 아닌데 왜 오셨어요? 특별한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예린이 저를 바라보며 말해요. 이분은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어요.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궁금해해요. 30년 전 이야기를 해야겠어. 제가 깊게 숨을 쉬어요.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예요.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예린이 대신 말을 시작해요. 그리고 제 아버지와 함께 싸우셨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어요. 예린이 아버지요? 미경이 혼란스러워해요. 네, 이승우라는 분이세요. 예린이 승우의 사진을 보여줘요. 아버님이 항상 보시던 그 사진 속 분이에요. 어머, 그럼 그 사진이 수진이 깨달았다는 표정이에요. 네, 제 아버지예요. 예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요.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절 키워주셨어요. 준호가 어리둥절해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30년 동안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예린이 설명해줘요.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걸 도와주셨어요. 미경이 입을 다물지 못해요. 여보, 그래서 매달 은행에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용돈이 부족하셨던 거구나.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는 표정이에요. 아버지와 마지막에 약속을 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예린이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30년 동안 지켜왔어. 가족들이 모두 눈물을 흘려요. 아버님,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물어봐요. 우리도 함께 도왔을 텐데. 미안해. 제가 고개를 숙여요. 전쟁 이야기는 하기 힘들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 예린이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해요. 30년 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준호가 예린이의 손을 잡아요. 누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셨으니 우리도 아낄게요. 수진이도 예린이를 껴안아요. 여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미경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해요. 30년 동안 혼자 이런 부담을 지고 계셨다니. 이제 우리 모두 함께해요. 예린이 제게 큰절을 올려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할 건 나야. 제가 예린이를 일으켜 세워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이제 정말 가족 사진을 찍어야겠네요. 수진이 기뻐하며 말해요. 예린 언니도 함께요. 네, 좋아요. 예린이 환하게 웃어요. 병실이 온통 감동의 눈물바다가 됐어요. 30년 만에 모든 비밀이 풀렸어요.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승우야, 보고 있니? 아버지의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예린이 제 옆에 앉으며 말해요. 베트남에서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어요. 좋아. 천천히 다 들려줄게. 우리 집에도 놀러 오세요. 미경이 예린이에게 말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언제든 오세요. 감사해요. 어머니. 예린이 미경이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승우 이야기를 들어요. 베트남에서의 추억들, 승우의 성격, 예린이를 향한 사랑까지 모든 걸 털어놓아요. 30년간 혼자 간직했던 이야기들을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제가 예린이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3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 끝났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린이 제 손을 꽉 잡아줘요. 해가 질 무렵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병원 음식이지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거든요. 승우야, 내가 꿈꿔왔던 모습이야. 일주일 후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예린이 직접 퇴원 수속을 도와줘요. 할아버지, 약은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정기 검진도 빼먹지 마시고요. 이제 진짜 손녀가 된 기분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에 예린이 함께 따라와요. 우리 집 구경하고 싶어. 네.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살아오신 곳이 궁금해요. 미경이도 기뻐하며 저녁 준비를 하겠다고 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예린, 누나 환영 파티 준비했어요. 거실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예린이 감동해하며 말해요.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어요. 예린아, 이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미경이 정말 딸처럼 대해줘요. 네, 어머니. 예린이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옛날 이야기를 더 들려줘요. 내 아버지는 정말 유머가 넘쳤어.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어. 예린이 눈을 반짝이며 들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편지를 남기셨대요. 예린이 지갑에서 낡은 편지를 꺼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편지를 펼쳐서 읽어봐요. 사랑하는 혜린이에게 아빠가 돌아가지 못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가거라.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모두가 눈물을 흘려요.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제가 혜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의사가 되겠다던 꿈을 정말 이뤘잖아.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다음 날부터 혜린이 자주 놀러와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내요. 미경이 요리를 가르쳐주고 수진이는 언니가 생겼다며 좋아해요. 준호도 누나라고 부르며 잘 따라요. 한 달 후 예린이가 특별한 제안을 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에 함께 가요. 30년 만에 아버지께 할아버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뭉클해져서 고개를 끄덕여요. 승우의 산소 앞에서 함께 절을 올려요. 승우야, 약속 지켰어. 내 딸 정말 훌륭하게 키웠지? 바람이 살짝 불어와 승우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됐어요. 예린이 산소 앞에서 말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가족이 제 가족이 됐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린이 말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요. 30년 동안 외로웠는데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이제 매년 아버지 제사도 함께 지내자. 제가 말하니 모두 찬성해요. 예린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할아버지, 저도 이제 결혼하면 할아버지께 먼저 인사드릴게요. 좋은 사람 만나면 꼭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할아버지가 신랑감도 봐줄게. 모두 웃음을 터뜨려요. 6개월 후 예린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예요. 할아버지, 이분이 제 남자친구 현민이에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1년 후 예린이와 현민이 결혼해요.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서 예린이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요. 승우야, 내 딸 시집 보낸다. 눈물이 줄줄 흘러요. 결혼식에서 혜린이 말해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을 소개합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대신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예요. 하객들이 모두 감동해서 박수를 쳐요. 2년 후 예린이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정말이니? 기쁨에 겨워 예린이를 꼭 안아줘요. 아기가 태어나던 날 승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요. 승우야, 내 이름을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났어. 작은 승우를 안고 있으니 모든 게 완성된 기분이에요. 지금 80세가 된 저는 매일 행복해요. 예린이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일요일마다 모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승우도 이제 3살이 되어 증조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베트남에서 했던 약속 50년이
지나서야 완전히 이뤄졌어요. 승우의 딸을 잘 키우고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승우야, 고마워. 내 덕분에 이렇게 큰 가족을 얻었어.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승우에게 말해요. 오늘도 혜린이 잘 지냈어. 내 손자 승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정말 고마워. 내 인생 최고의 친구야. 하늘 어딘가에서 승우도 웃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우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